저 고기 만져본 적 없는데요. 이산이 아닌가벼 하는 순간 다음 사업에 대한 동력을 얻기도 어렵고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돈, 자존심, 허물을 벗는 과정 자체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절대 네.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요즘 미쳐 돌아가고 있죠. 오염수 방류,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연어값도 계속 올라가고. 사실 업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업변을 해주는 케이스가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좀 조언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다 때려치라고 하면 혼나겠죠? 저는 문 닫으실 분들은 어쩔 수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제가 저기 밑에 지방 전주인가 거기 네. 어디 상담을 갔었는데 또 지역에 되게 유명한 할머니가 하시는 해물찜 같은 거를 받아서 장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인생 음식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게 껍데기, 새우 껍데기, 그 다음에 온갖 천연재료를 넣고 갈아요. 그 간 거를 뭉글뭉글하게 끓여. 그 다음에 그걸 새우에 넣고 약간 아구찜처럼 이렇게 해요. 맛있어요. 맛있겠다. 근데 되게 분식집 같은 곳에다가 되게 허름한 그릇에 뒤에 이상하게 그냥 막 쉽게 써져 있는 거에다가 팔아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업종 변환을 고민을 해보셔라. 근데 그 메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몰라. 근데 업종 변환을 그런 상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내 메뉴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상담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업종 변환 결심을 하는 게 일단은 1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돈, 자존심.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면 분명 돈이라던가 내방해주시는 고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관두지 못하는 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이 작전이 잘못됐음을 인지했음에도 못 바꾸는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이 작전을 설명하고 주변에 동의를 구하고 이산이 아닌가벼 하는 순간 다음 사업에 대한 동력을 얻기도 어렵고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그러면 사람 실없는 사람 되면 좀 창피하고 이런 감정들 때문에 판을 못 뒤집는 경우도 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감정들에 대한 문제가 과연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쯤에 가장 필요한 건 숫자적인 점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 10년을 일했을 때 그냥 회사를 다닌 친구보다 성장을 못 할 것 같으면 판을 바꾸던가 취직을 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냉철하게. 횟집, 고깃집으로 바꾼다고 장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이게 사람도 중요하고 물론 환경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보면. 근데 너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업변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해드리는 입장은 아니고 진짜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하는 그 업종만 몇 년씩 하다 보니까 그것만 알아요. 그 시장만 알고 다른 아이템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는 세상의 모든 업종과 모든 사업에도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뱀이 죽을 때까지 한 10번 정도 이 탈피 과정. 허물을 벗거든요. 근데 사람은 허물 벗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여기서 내가 허물을 벗는 과정 자체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절대 벗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나 아카데미 모집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긴 하지만 그 허물을 벗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한 번 사람은 적응하고 나면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하고 싶고 이게 편하거든. 해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변을 결심하고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 애매하게 좀 돈이 벌리고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업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상담을 해도 결국에 업변을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업변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업변을 하시죠. 최악의 상황에 딱 다다랐을 때 답이 이거밖에 없을 때. 그때 되면 이미 예를 들어서 내가 잉여 자금이 한 6, 7천 들고 있었어요. 한 1년 전에. 그때 판단을 했으면 업종면에 6, 7천만 원 써서 성공률이 더 높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럴까 말까 저럴까 하다가 마지막 6, 7천만 원 다 소진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업변을 고민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그때 대해서 내가 없는 돈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때 뭘 생각하겠어요? 가맹비무, 교육비무, 물류보증금무, 뭐 산무, 사무, 오무 정책하는 데 가서 탑인샵 받고 원팩 받아다가 하다가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또 동력 없어서 또 멈추고 루즈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선택할 바에는 항상 수시로 자기의 상황을 점검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일 때 바꿔야 되는데 총알 다 쓴 다음에 와서 저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업변을 어떻게 해서든지 결심을 하면 그 라인에서 고만고만한 걸 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횟집 했다가 고깃집으로 바꾸고 고깃집 했다가 뭐 그냥 호프집 바꾸고 가장 최근
최근에 했던 거는 그 홍대에 있는 감자탕 집이잖아요. 홍대라는 거리 자체는 뭔가 핫하고 이슈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템들에 갈망을 하는데 감자탕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분이 홍대에서 이 인테리어의 감자탕? 근데 감자탕을 한 거 그냥 그 동네에 없으니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왜냐면 사람들이 홍대는 많은 사람들이 핫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튀는 것만 놓았을 때 오히려 전통적이고 오히려 베이직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희의 판단은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직장인들도 분명히 먹을 데가 없었고 클럽에 가시는 분들도 끝나고 갈 데가 없었고 업종을 변환을 할 때는 그 주위 상권이 뭘 있고 저는 그건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놓치는 거를 찾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다른 사례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한쪽만 보지 말고 모르시면 좀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깃집 거리에 있는 유일한 카페 하나, 자영업자들 엄청 많은 그런 상업 공간에 있는 백반집. 네. 사실 이게 그 시장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만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도전을 많이들 못 하시죠. 근데 약간 좀 육감적인 부분들도 있죠. 어떤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육감적으로 맞아. 이거 육감적인 좀 크죠. 너무 많아지는데 커피숍을 저도 했었고 브랜드를 유명한 이모 이디야라고 말하면 되죠. 왜냐면 이 얘기가 혹시 브랜드 안 좋은 네, 걸까봐. 아닙니다. 제가 운영했던 이디야에서는 점포가 대표님의 존재를 몰라요. 400 몇십 점이었거든요. 네. 제가 처음 했던 이디야가 그 다음에 했던 게 아마 1000 몇백 점이었어요. 와, 근데 일찍 하셨네요. 네, 전 일찍 했죠. 처음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카페가 잘 되니까 계속 상권을 보러 다니면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는 B급, C급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생각한 건 이거 좀 있으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매출이 적은 이디야들도 많이 생기겠다. 네. 그러면 이게 화폐 가치로 보면 너무 많이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추가 창업은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잘 하진 못하지만 했을 때 대중성이 있는 아이템을 찾아다녔던 거고 감자탕집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끝까지 망설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주로 가는 새벽에 한남동에 있는 네. 감자탕집에 데리고 가서 봐라 지금 이 젊은 애들이 이 시간에 다 클럽 갔다 오면 목장 여기 왜 있겠냐 이태원에 이렇게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자영업자들도 다 보면 주방을 신고 와서 감자탕 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다 자영업자들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11시, 12시 마감 갈 데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가 홍대 아니냐. 월세는 비싸지만 넓은 공간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 공간 여유롭게 주고 늦은 시간 편하게 술 먹고 첫차 기다리든 편하게 좀 마음 편히 먹고 가게 해줘라. 뭐 회전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고 하니까 마음을 열었던 것 같고 저희 아카데미 출신인 분들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진행 중이기도 하고 뭐 끝나기도 한 뭐 삼겹살집도 그분은 진짜 완벽한 업변이죠. PC방이셨으니까. 지역에서 PC방을 4개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4개가 왜 4개가 됐냐면 하나를 하다가 좀 되셨죠? 옆에 PC방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 매출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이런 식으로 4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면서 계속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원툴로 4개를 해버리니까 한 가지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자주 업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찬성해요. 네. 한 2년 주기로 네, 해서 전 2년 주기. 그게 우리가 간판 바꾸고 네. 하는 효과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거랑 똑같은 네, 거죠. 2년 사실 지나고 나면은 계속 새로운 매장들도 네.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쇠퇴가 많이 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 냉삼집 할 때도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냉삼 유행 지나지 않았어요? 왜 냉삼 하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오래가는 아이템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유행이랑 트렌드랑 다르다. 냉삼은 트렌드 했었고 트렌디 하다가 지금도 살아남은 아이템이고 네. 계속 갈 거거든요. 스테디해서 그렇죠. 네, 계속 갈 거예요. 스테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냉삼은 핫했다가 이제 지지 않았나? 본인이 안 가니까. 네, 잘 모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을 하시고 업변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제 예를 들면 횟집 하시다가 자 고깃집 합시다라고 하면 저 고기 만져본 적 없는데요. 스킬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나는 항상 노력을 하는 게 스킬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말씀하세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모든 사업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스킬을 뛰어넘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킬만 계속하면서 이게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2년 지나고 나서 업변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보는 게 저는 외부 환경과 자기 성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교육을 많이 들으시는 게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계속 바꾸고 돈 벌고 파시고
엑시트 하시고. 근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2년마다 이제 업변을 한다라는 게 진짜 그렇게 위험하고, 2년마다 예, 힘든 2년마다 일이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3년이든 4년이든 무조건 어쨌든 변화를 조금씩 그렇죠. 줘야 돼요. 종목을 살짝 조금씩 비틀거나 간판이라도 조금 네. 바꾸거나 뭔가 VMD를 조금 더 하거나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약간 이제 스케줄적인 부분 말씀해 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뭔가 변화를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 그거는 막 뭐 10년, 20년 한 사람들 힘들잖아. 뭐 그렇게 치면 오래 한 사람이라고 다 성공하냐고. 그렇게 치면 베스트셀러는 제일 두꺼운 책을 내면 다 베스트셀러예요. 자영업이 진짜 네. 통용되는 오래 했다고 이게 네. 고수가 아닌 거.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조금 요새 뭐 경영학 쪽 이제 강의하시고 이런 교수님들이랑 만나보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PRE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PRE. 프리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원툴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대부분 네. 이제 N잡 시대기도 하고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를 계속 준비해 나가다가 그 타이밍이 됐을 때 빠르게 전환해야 되면 전환을 하고 추가를 해야 되면 추가를 이거를 그때 돼서 해서는 늦는 거거든요. 맞아요. 계속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이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이제 아카데미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누가 뭐 하고 다니나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맞아요. 스케치를 최대한 많이 자세히 해놔야 이 가게가 나왔어 권리금도 없고 월세가 싸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스케치 해놨던 것 중에서 제일 부합하는 자리가 나왔네? 그럼 잡아야지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늘 이게 준비된 네. 상태니까. 아이템이나 스케치가 있는 상태로 입지를 잡아야 되는데 입지를 잡아놓고 뭐 하지 하니까 그 다음에 창업박람회나 막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놈의 산무, 사무, 오무에 걸려가지고 순서가 뒤바뀌는 네. 거죠. 그 예전에는 자영업이 사실 약간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한 종목만 깊게 파는 장인, 네, 약간 그렇죠. 그런 형태로 좀 발전이 좀 많이 됐었고 그게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것보다 약간 제너럴리스트 분들 양식도 할 줄 알고 한식도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사실 믹스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말 다양한 거예요. 한식이라고 해서 한식만 만드라는 법은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식도 믹스해서 퓨전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빵 터져서 좀 잘 되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뭐 용리단길은 사실 이런 데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퓨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제 메타라는 단어가 유행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가지보다는 좀 더 메타 인지라는 단어도 나오고 좀 더 복합적 그리고 좀 더 이제 포용적 그리고 좀 더 다각화돼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에 접근해야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해놔야 계속 그냥 물이 흐르는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타려면 스킬을 연마해놨어야죠. 네, 근데 저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장인이 되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근데 어설픈 장인이 문제예요. 네. 그냥 똑같은 걸 매일 한다고 장인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일본의 무슨 말씀하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된 장인들은 그분들은 진짜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오래 하시고 나는 장인이고 한우물을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장인이 몇 분이나 계시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게 맞고 근데 장인으로 가는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장인이 될 거면 제대로 장인이에요. 맞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되게 오래된 이론이기도 하고 되게 유명한 이론인데 이 이론을 얘기한 그 앤더슨 에릭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만 시간 동안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분야의 어떤 고수 장인이 네. 되는 게 아니고 교정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1만 네. 시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영업이 오래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게 그 분야에서 장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경험하고 이제 배우고 가르침 받으면서 해야지만 이게 장인이 되는데 많이들 착각을 하고 있죠. 네.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꼭 삶이 직선이 아니고 모든 상황이 직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자꾸 모든 걸 직선화해서 생각하고 일반화해서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모든 상황들은 입체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응하는 힘을 좀 키우는 훈련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업변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늘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하려면 배우셔야 되고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지만 우리가 그걸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도해야죠. 네, 객관적으로도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주관적인 거 다양한 의견들도 들어보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업변이 좋다 나쁘다 아 나는 업변을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나는 업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래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종목으로 진짜 10년 20년 롱런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계속 자영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너럴리스트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